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중에서 이 COC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이 COC 프로토콜에 속한 약들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첫 번째 메트포민, 그 다음에 스타틴, 독시사이클린,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영국에서는 메벤다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벤다졸로 먹고 있는 이 구충제, 이것이 어떻게 대사적으로 항암 치료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충제야말로 사실은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라는 이 타이틀하고 정말 딱 맞는 약이 사실 이 구충제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구충제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굉장히 암 환자분들에게 관심을 끌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또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남겼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어떤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자, 그분은 이용규 교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연구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에 속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김자영 선생, 구충제 항암 효과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연관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저도 그때 이제 논문을 이제 찾아보다가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충제가 어떤 식으로 항암 효과를 하는지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찾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터널링 나노 튜브, TNT, 암세포가 터널링 나노튜브를 만들어서 터널, 세포들 사이에 터널을 만들어서 이 나노튜브로 정상세포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어떤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가져오는 거, 하이제킹 해버리는 거, 이거를 이 구충제가 막는다는 것, 그거를 제가 이제 논문을 찾다가 정확한 키워드를 잡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포의 TNT, 터널링 나노튜브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정상세포들도요, 만약에 여러분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을 입은 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세포막 주변에 안테나 같은 돌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돌기가 바로 나노튜브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얇은, 그러니까 필라멘트, 튜브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마치 안테나처럼 주변을 감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움받을 세포가 주변에 있나 하고 감지하기 위해서 안테나처럼 이렇게 튜브를 밖으로 이렇게 돌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감지를 해서 나를 도와줄 어떤 세포가 있으면은 그 세포랑 같이 그 튜브가 터널링을 만들어요. 그럼 터널이 생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상 입은 세포가 정상세포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주로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인데, 정상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내부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는 에너지 대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하는 일이 튜브를 바깥으로 내밀어서 안테나처럼 튜브를 만들어서 다른 세포랑 연결이 돼서 그 터널링을 통해서 다른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수입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받는 작용을 이미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터널링 나노튜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연구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터널링 나노튜브라는 이 효과, 이 작용을 암세포가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들을 찾다 보면은 어떤 논문 제목까지 있냐면, 캔서셀,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하이제킹한다. 그러니까 탈취해 온다라는 논문 제목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 같은 경우도 에너지 대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너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도 터널링 나노튜브 효과를 이용해서 암세포 주변에다가 튜브를 만들어서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랑 자, 터널링 이렇게 딱 맞닿아서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하이제킹, 자, 빨대로 빨아서 가져온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암세포한테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특히 이 암세포가 어떤 세포한테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져오냐면 면역세포들, 특히 T세포를 이용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 터널링을 만들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터널링이 나노튜브를 통해서 터널을 잘 만들면 암세포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충제가 하는 역할이, 원래 구충을 하는 역할이 이 튜브를 만드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구충제는 우리가 이거를 먹었을 때 장내에 기생하고 있는 이 기생충들이 자, 성충으로 변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세포 안에 파고들어서 세포 내에서 이제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먹는 건데, 영양분을 가져갈 때 가져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기생충은 입이 없고 이 빨대처럼 튜브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포도당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상세포에서. 자, 그런데 이 구충제가 하는 역할이 이 성충으로 되면서 이 튜브를 만드는 그 작용 자체를 막는 게 이 구충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튜브를 못 만들면은 기생충은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그러니까 특히 글루코스, 포도당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에너지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충제가 항암 역할로 만약 우리 몸의 혈액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자, 암세포도 이 기생충처럼 마치 튜브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와 터널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쭉 빨아들이는 이 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만약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 영양분,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영양 에너지 대사를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암세포가 있다면은 그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암세포가 어려워지고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 특히 이제 메벤다졸이라든지 알벤다졸, 이 구충제가 항암 역할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암세포가 암세포 주변으로 나노 튜브, 빨대 같은 거를 만드는 작용 자체를 막아주면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치 않게 하는 것. 그게 이 구충제가 작용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모식화된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림을 보면요, 사실 조금 우리가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림들, 이렇게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라든지 아니면 분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하나하나 다 취해가고 있는 거고, 자, 그 취해가는 방식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구충제. 자, 영국에서는 메벤다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벤다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 COC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COC 프로토콜이 좋은 이유가 이 약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한 가지만 취했을 때보다 이 네 가지 이 약제 또는 5가지 약제를 같이 취했을 때 한 가지 약제마다 가지고 있는 대사항암 작용이 3, 4가지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얽혀서 암세포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사항암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암세포를 완전 드라마틱하게 싹 없애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거다. 어떤 방식으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둔화시킴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암덩이가 어떤 치료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던지 간에 또 내성을 생기게 또 어떤 기전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대사항암 약물 치료가 이 암세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에너지를 얻는데 힘들게 그렇게 해서 내성 생기려는 그 힘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게 큰 목적이에요. 왜냐면은 내성이 생기려고 해도 뭔가 이 암세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쓰는 기전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막아서 암세포 내성 생기는 것도 덜하게 하고, 만약에 어떤 항암 효과가 뭐 1년이나 2년이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런 대사항암 치료의 목적이다. 그래서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그 중에서 COC 프로토콜에 관련돼선 이야기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앞으로도요. 대사항암 치료 약제든 또는 어떤 것이든 그 작용 방식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해서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